자, 오늘 추석 음식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 음식 하면은 차례상 올리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예. 신경 써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생선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생선찜에 들어가는 양념부터 한번 양념, 보겠습니다. 예. 네. 생선만 쪄서 찜을 보통 하지만 예. 이렇게 고기와 버섯이 들어가면 조금 그만큼 더 추석 음식이고 차례 음식이니까 그만큼 정성을 더 쏟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고기와 버섯의 향이 생선찜의 맛을 훨씬 더 좋게 해줄 거예요. 표고버섯은 이제 두꺼우면 좀 포를 떠서 얇게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굉장히 향긋한 맛을 또 더해주고요. 네, 고기의 맛을 더해주는 네. 네,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념을 해볼 텐데요. 이 양념은 지금 갈은 고기와 그 다음에 또 버섯은 큰 거면 하나 정도 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맛간장을 조금만 넣으셔서 네,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 자.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찜하면 오색고명을 얹어요. 네. 생선을 이렇게 찐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자, 달걀, 흰자, 노른자, 그 다음에 풋고추, 홍고추, 그 다음에 서기버섯 이렇게 오색고명을 얹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차례 음식 지낼 때는 붉은 색깔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김치도 그냥 이렇게 빨간 김치가 아닌 백김치로. 김치를 쓰거나 물김치도 이렇게 하얗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빨간 색깔은 안 쓰고 흰자, 노른자, 그다음에 네. 풋고추, 풋고추. 서기버섯 이렇게 네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고명 준비가 됐고요. 네. 고기 준비됐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생선을 쪄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잖아요. 차례 음식은. 그렇죠. 전날 예. 쪄놓으면은 상에 올렸다가 드실 때는 식어서도 네. 맛이 없고 또 간도 왜 찜은 심심하고 좀 심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맛간장, 맛간장,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청주, 청주, 그 다음에 생강즙, 생강. 그 다음에 요거는 물 한 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냄비나 프라이팬에다가 끓인 다음에 생선 쪄놓은 거를 넣어서 끼얹어주면 윤기도 나고 심심한 생선에 간도 들어가고 짭조름하면서. 뜨겁게 예. 또 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차례 음식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날이 날이니만큼 생선도 참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직접 생선 구입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야, 정말 이거야말로 대가의 꿀팁인 것 같은데요. 차례상에 올릴 생선은 잘 사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장보기엔 어떤 비결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네, 차례상도 준비하고 또 가족도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라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싱싱한 생선도 많고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추석 즈음엔 생선이 많이 잡히고 또 가장 맛있을 때예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요리에 사용할 생선은 어떤 거예요? 차례상에 올리는 건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가을에 많이 잡히는 싱싱한 생선을 주로 사용해요. 이특씨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어디 보자.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눈에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 뭔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 참돔입니다. 야,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참돔이에요? 아니라면서요. 근데 자, 지금 선생님께서 참돔을 유심히 살펴보시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보시나요? 참돔은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추석이나 설 차례상에 자주 올리는데요. 이특 씨는 주로 어디를 먼저 보시겠어요? 보통 생선은 눈을 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눈이 가장 중요해요. 눈 주변이 빨갛죠? 정말 눈 주변이 붉은데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꼬리만으로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거든요. 꼬리가 가지런하고 예쁜데요? 네, 꼬리가 매끈하고 V자 모양을 띠는 게 국산, 또 꼬리가 갈라진 게 수입산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걸 매번 비교하면 살 수 없잖아요.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조에 팻말들이 보이죠? 네, 뭔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바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예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면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색깔이 다 달라요. 네, 색깔마다 원산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은 국내산, 노란색은 수입산, 흰색은 원양산, 색깔로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요리 주부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수산물 살 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참돔을 구입하셨나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좋은 생선 고르기 꿀팁. 네. 정말 유용했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는 네. 생선 2마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어느 게 국산 참돔이고 어느 게 수입산인 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정보로 제가 유출해보면은 네네. 꼬리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이쪽 꼬리가 딱 V자 형태 딱 뜨기 때문에 아, 네네. 밑에 있는 생선이 국내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네. 그, 이제 국내산 거는 보시면 V자로요. 이게 날카롭게 딱 되어져 있는데 네. 수입산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뭉뚱하면서 V자가 딱 아니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 눈 주위가 이제 참돔은 약간 붉은 색깔인데 네. 수입산은 약간 검붉은 색깔이 검붉으네요. 나요. 예. 눈 주위가. 그래서 이게 국산 참돔이고요. 이거는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예. 만약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생선을 구입하실 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시면은 더욱 쉽게 생선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생선을 어떻게 손질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내산으로. 네, 국내산 참돔. 아우, 눈이 정말 싱싱해 보이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요, 이거 손질을 할 텐데요. 우선, 우리 찜할 때에 이 꼬리 부분도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게 꼬리 쪽은 잡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손질을 딱, 네,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놔 주시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힘세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억세 조금, 보이고.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요, 가위로. 수입산은 네. 네. 꼬리 이렇게 V자로 잘라서 팔진 않겠죠? 아, 그럼요. 자른 거를 표시가 나니까. 네. 그리고, 예, 이런 모양으로 쫙 펴봤을 때 V자 네. 모양이 딱 되면은 네. 국내산 참돔. 제가 하도 잘 사람들 못 믿어서. 아, 네네.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제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생선이다라고 하면 네. 밑에 배를 이렇게 갈라서 네. 내장 제거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알아요? 전감을 뜨거나 이럴 때는 네. 배 갈라서 내장 다 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선찜은 이렇게 통 모양으로다가 쪄야 되는데 네. 배를 갈르면 익힐 때 쫙 벌어져서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감은 배를 이렇게 다 갈라서 포도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찜을 할 때는 이 아가미인데 이 앞쪽 말고요. 이 네. 뒤쪽에 아가미로 해서 지금 아가미 다 제거했잖아요. 네. 미리 아가미로 해서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해서 아가미 떼내고요. 요 사이로 해서 내장을 다 이렇게 해서 빼내시면 돼요. 아, 이미 다 제거가 된 그럼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거 안 배를 된 안 척하고 있어서. 갈릅니다. 예. 생선 찜일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늘 다 긁고 다 이렇게 손질해서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칼집을 제가 이제 넣을 텐데요. 야, 힘이 참 이 친구 좋아 보이네요. 네. 아, 잘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찜할 때에 한 3등분 정도, 크면 4등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네. 3등분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칼집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잡수시기도 좋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참돔이 국내산인데다가 큼직해서 이렇게 3번 정도 칼집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제 칼집을 넣어서 밑간을 해야 되니까 네. 도마 빼주시고 네. 네, 쟁반 하나 주세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생선이 너무 회로 잡수셔도 정말 좋을 만한. 싱싱하네요. 네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이거는요 생강즙이에요. 그래서 생강즙 요 사이에다가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뿌려주시고요. 생강즙. 와. 그냥 비린 맛이 좀 있잖아요.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청주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청주. 잡냄새 없애주고 비린맛 제거해주는 데는 청주하고 생강즙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도 이렇게도 뿌리지만 이렇게 사이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짜지 않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찌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아까 양념해 놓은 네. 간 소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양념을 할 텐데 여기에 밀가루만 조금 들어갑니다. 네. 잘 들하고 요 사이에다가만 밀가루를 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밀가루를 솔솔 뿌리시면 됩니다. 아까 양념해 놓은 버섯과 고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고기와 버섯의 향이 또 생선하고도 잘 또 같이 드시면은 맛있겠지요. 예. 그리고 꼭 참돔이 아니더라도 부서로 하셔도 되고 참 조기로 하셔도 되고요. 경상도는 또 상어 고기로도 또 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쪄주면 돼요. 자,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네네. 쪄주시면 되는데 네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쪄둔 참돔 생선이 네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찐 거를 이게 이제 전날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차례 지내고 그러면은 또 이게 여기다 고명해서 얹게 이제 지내시면 네. 이게 탁 식으면 생선이라는 게 특히 찜은 맛이 맛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양념에다가 제가 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 끓여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찐 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제 방향 쪽으로 놓겠습니다. 네. 네, 됐죠? 이게 좀 식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졸여주면 뜨겁게 되지요. 와. 그리고 윤기도 나지요. 맛도 있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지요. 이제 이 정도로 됐으면 네. 여기에 지금 고추를 네, 이렇게 해서 좀 얹겠습니다. 지금 고기 위에 제가 좀 얹어볼까 하고요. 네. 고추에만 약간 국물을 끼얹어서 숨만 죽게 할 거고요. 고추만 이렇게 숨만 죽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꺼내서 지단하고 설기버섯하고 얹어주시면 됩니다. 불 끄고요. 조금 식은 다음에 이제 옮겨서 요거 마저 네.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옮겨볼까요? 네, 이거 드릴게요. 네. 이렇게는 괜찮습니다. 네. 완성 접시를 주시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들을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주세요. 네. 이게 커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와. 와. 야, 이건 네. 일품 요리다, 이거는. 그쵸, 선생님? 그렇지요? 네. 여기. 지금 간단한 양념장 하나 만들고 네. 수산시장 가셔서 네. 싱싱한 생선 요 한 마리만 딱 가지고 오시면은 그냥 금방이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다가 차례상을 위해서 시다네. 네. 홍고추는 안 쓰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조금만 얹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기버섯은 색깔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정말 정성 가득한 차례 음식 생선찜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생선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선찜이 참 푸짐해 보여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참돔으로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포를 떠났습니다. 떠서, 예. 근데 전감은 여러분들이 직접 안 뜨셔도 생선 구입하는 데 가서 다 전감을 이렇게 떠달라 그러면 떠주시고 네. 또 이렇게 전감을 떠서 냉동한 것도 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입하셔다가 여기에 그냥 청주만 청주. 이렇게 양념을 밑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생선의 그 잔맛과 이런 걸 없앨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껍질 쪽으로다가 이렇게 놨냐 하면요. 소금, 후추를 뿌릴 때 뒷면에다가 후추를 뿌리려고 이걸 뒤집어 놨어요. 네. 색깔 있는 쪽으로.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후추를 또 후추를.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청주, 소금, 후추,
참기름. 고소한 맛이 나죠? 네. 네네. 지금 이거는 달걀을 깨뜨렸고요. 여기에 저는 이게 전 부칠 때 보통들은 마늘 안 넣으시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곱게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에 소금을 안 넣어요. 왜죠?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삭아서 옷이 잘 안 입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생선집에 고명으로 했을 때는 소금을 넣어서 달걀을 삭혀서 지단을 붙여야 되는데 전 부칠 때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다 밀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요. 네,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의 밀가루 붙이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네요, 편하게 그렇죠.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편하기도 하고 네. 밀가루 양도 더 적게 들어가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묻혀도 되고 일일이 네. 네, 이렇게 해서 달걀 물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앞뒤로 이렇게 묻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붙이면 그냥 끝인 네,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기름을 자,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요. 네. 아까 후추 뿌렸던 그 부분 말고 깨끗한 반대면으로. 부분에다가 쑥갓을 얹는 게 좋겠지요. 네. 그래서 껍질 쪽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후추 양념도 해주시고요. 쑥갓 얹는 데는 깨끗한 데다가 네.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쑥갓은 요새 쑥갓이 이렇게 넓지를 않아서요. 그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쑥갓 정도 이렇게 고명으로 얹어서 주시면 됩니다. 쑥갓 하나 올라갔는데 전이 네. 예뻐 보이네요. 그렇죠? 네. 한쪽 거의 다 익어갈 때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제가 이제 혼자 하니까 불을 지금 3으로 약하게 놨는데도 이렇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넣은 거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달걀 옷을 많이 입히지 않았는데도 네. 정말 노릇스름하게 잘 옷을 입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생선철을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쑥갓 하나로 비주얼이 확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생선전이 완성되었습니다.